이거는 손실이 나도 난 언젠가 잘 될 거야. 난 언젠가 뭐 월천, 뭐 나도 뭐 몇 억 이런 트레이더가 되면 한 방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런 꿈을 꾸면서 달려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감각과 동떨어진 게 이게 종잣돈이고 진짜 큰 돈인데 이거를 자꾸 비중 때리려고 그러고 풀베팅 때리려고 그러고 내가 날린 게 있으니까 리딩방에 날렸으니까 아 빨리 되찾아와야겠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옛날의 고수는 의미가 없다. 왜? 옛날의 고수들 뭐 실전투자대에 뭐 입상한 고수 중에 깡통 찬 사람도 많어. 한두 달 운때 잘 맞아서 한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현재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게 또 매매를 해서 공부를 해서 버느냐가 중요한 거지. 코로나 이후에는 막말로 개나 소나 다 벌어요. 다 뭐 100% 200%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버는 사람, 나는 자신있게 만주님이랑 저랑 얘기해요. 우리 매일 익절 선절 까잖아. 근데 난 그럴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내 입으로 뭐 칭찬하니까 그것도 웃기네. 아,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튼 저는 뭐 그래도 이제라도 멘탈이 돌아와서 다행이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길이 맞으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성공 여기다. 난 성공할 수 있다. 계속 그냥 자기 체면 걸으세요. 난 무조건 성공 역 갈 거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전화 온 이 침착해 님도, 이 친구도 10년 전에는 뭐 1, 200만 원 매매해서 1, 200만 원 진짜 뛰기 한 사람인데 지금은 월업 트레이더가 됐잖아.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희망을 가지세요. 질문 있어요? 제가 시간에 마음에 드는 종목을 5시 넘어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마지막 두 타임에 빼는 종목들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뭔 종목이에요 그게? 어제 뭐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쭉 빼는 종목들이 그럼 본인이 그걸 네. 못 봐서 그래. 너 어제 제이시언 에이럭스 했어? 절대 안 합니다. 나도 안 해. 그거 재탕기사로 쳐올리는 건데 장전 시간에 쌓아놓고 리딩방에서 지랄하는 건데. 그럼 본인이 그거 한 거야. 리딩방에서 장전 시간에 쌓아놓고 종목 추천해놓고 시간에서 던지는 거야. 그런 거 안 사는 거야. 재탕기사 나왔잖아. 뭐 한국산 드론 중국 제재 때문에 많이 판다. 그래서 장중에 올랐잖아. 네. 시간에서 떠넘기는 거야. 그리고 험해수도 많이 넣고. 네가 한번 설명해봐. 네가 어제 봤으니까. 그런 거를 왜 걸리고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초반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급등이 빨리 나와졌잖아요. 네. 아마 한 4%대 갭상승하고 7% 정도 2차 상승한 뒤에 상한가를 한번 험매수를 걸었었는데 맞아요. 네. 저도 같이 걸었었어요. 매수를 걸고 뉴스를 빨리 찾아본 거죠. 근데 뭐 중국산 드론, 미국에서 이제 뭐 드론 규제 이런 걸로 매출 증대 기사가 장전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호가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 80만 주 정도 걸어놓고 취소 안 하다가 진짜 한 1, 2초 사이에 다 빼버렸잖아요. 네. 그래 혹시 모르니까 걸어놓고 그게 진짜 다치고 실제 체결이 되면은 갭이 뜰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걸었는데 험매수인 거 보자마자 그냥 취소하고 그 다음 타임엔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죠. 왜냐면 매물대 소화도 없었고 뉴스도 첫 뉴스면은 강했을 텐데 이미 장전에 뉴스도 나왔었고 차트도 확인해보니까 장중에 슈팅이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금이 상승률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면서 장 막판까지 대금이 터졌으면 매매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6, 7%에서 막 거의 2%대까지 빠졌다가 계속 네. 3, 4%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둘이 대화가 잘 통하네. 예, 제가 이 금붕어도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금붕어고 걸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걸르고 만약에 근데 어제 유진 로고처럼 그게 HT에 썼으면 난 무조건 상따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HT에서 기사에 안 떴었어. 그냥 네이버에 뜬 거지. 3시 51분인가. 근데 그게 HT 떴었다? 난 무조건 상따 했어요. 그럼 그런 거 예를 들어서 1억만 사고 아침에 돈 1,000만 원 먹는 거야. 시간에 다니까도 네. 뉴스 기사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돈이 들어와야 돼. 아까 말한 재탕 기사냐 리딩방에서 떠넘기는 거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진짜 만약에 그게 상한가 가는 거다, 상한가에 잔량 쌓아놓고 안 빼, 체결시켜. 그거를 계속 봐야 돼. 그 시간의 매매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미국장 지수를 틀어놓고 네. 네이버를 켜놓고 끊임없이 기사랑 종토방을 뒤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뭘로 오르는지 명확히 알아야 매수를 할 근거가 생기는 거니까. 그냥 돈 들어온다 이렇게 매수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료를 찾아보시고 이게 좀 센 거 같아. 산불 테마 같은 거는 스승님께서는 그냥 바로 상한가에 걸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고민하고 걸었다가 체결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저도 유진 로봇을 보고 있었어가지고 상따를
걸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우선 수급이 세니까 걸어버리고 계속 찾는 거죠. 아 이거는 팍벌인데 얘기해주네. 우선 그 시간에서도 그냥 흐름이 너무 세면은 아리까리하고 흐름이 세고 이러면은 10분의 여유가 있잖아요. 네. 우선 매수를 걸어놓고 그 뭐 몇 분 사이에 계속해서 정보를 찾는 거죠. 정보가 뭐 HTS에 안 나와도 웬만하면 종토방 가면 다 있거든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계속 네이버 검색 찾으시면 되고 하면은 웬만한 재료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대금 터진다, 상승률이 높다, 빨리 따라가자 이러시면 안 되고, 저도 처음에 실수를 많이 했던 게 그냥 그 매수 많이 깔아놓고 상승률 높으면 그 다음 타임에 많이 오를까봐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그냥 조금이라도 들어가 보고, 맞아요. 왜냐면 늦게 사면 비싸게 사는 것 같고 맞아요. 그 2, 3% 갭을 못 먹을 것 같고. 근데 관점을 바꾼 게 시간의 매매를 종가 베팅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제 1, 2% 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상황이 나올 때도 있지만 다음 날까지 봐야 하는 매매를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중히 거르고 확인하고, 장 막판에 보통 많이 사는 게 그런 거르는 것들을 확인을 한 뒤에 내일까지 바라볼 여지가 생기겠다라고 해서 그런 데서 더 불타기를 하거나 뭐 아니면 한 방에 많이 사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스승님도 네프콘 일지에 시간에 다닐까 거르는 법, 거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설명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하셔서 매매를 하시면은 더 확률이 높아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다 좋아 보일 거야. 맞아요. 그 호가창에 그 빨려 들어가는 게 있어. 오, 진짜 이거 상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소설을 막 쓰거든. 냉철하게 아주 지금 동주가 얘기를 잘했어. 무조건 검색해봐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만주님한테 한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삼성공조가 이제 도주님을 하셨던 건데 이제 단일가 매매 들어갔을 때 하시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네. 매매일지 보니까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삼성공조가 개인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관종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단일가에서도 또 안 봤었고, 그냥 그게 다예요. 한 번씩 장중에 포착이 되긴 하지만 지켜보다가 매매할 만한 자리는 딱히 못 찾아서 거의 몇 달 동안 매매 안 한 종목이에요. 그게 옛날에 액침 냉각 때 나는 매매 많이 했었고 네. 최근에도 잠깐 돌파로 매매했는데 그게 호가가 진짜 거지 같아. 이게 좀 심해요. 어. 그래서 비중을 많이 때릴 수가 없는 종목이고, 그리고 또 이것도 성향의 차이다. 나는 그거 뭐 돈 들어오면 잠깐 짤짤이 쳐. 근데 만주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대선 테마 위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본인이 봤던 예전에 그 우원식이나 김동현 씨나 뭐 이런 관련주 중에 그런 현상이 나오면은 아마 종배하지. 장중에 모아가고. 성향의 차이 같아. 최근에 뭐 단기가을에서 많이 사서 그날 종배 끝난 날 시간에 7% 가서 다음날 이렇게 그보다 좀 낮게 한 5, 6% 정도 수익 낸 종목도 있고, 단기가을 계속 하는데 이제 그 종목이나 섹터 테마가 제가 좋아해야 돼요. 단기가을이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저랑 잘 맞거나 제가 좋아하고 아니면 이슈를 더 좋게 보고, 이런 게 모든 게 맞아 떨어질 때 조금씩 모아요. 단기 가열이긴 했지만 그 액침 냉각이 처음에 뭐 하루 이틀만 좀 가고 그 뒤로는 그렇게 크게 힘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유도 될까요? 네. 액침냉각 테마는 아예 제 관종에 정리도 한 번도 안 됐었어요. 너무 단발적인 거라서.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국장이지만 삼성공조 관계가 없어. 그거 자동차 부품 회사에. 대표적인 세력주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동차 쪽이던데 관계 없다고. 나도 그냥 돈 들어오니까 여기 뭐 어디 장난치는구나. 그래서 잠깐 뭐 들어가서 몇십만 원 뛰게 하는 거지. 그걸로 뭐 몇 억 이렇게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 그리고 이제 장 끝나고 3시 반 이후부터 막 시외 물량이 쌓이잖아요. 이때 막 80만 조, 90만 조 쌓아놓고 실제로 시외에 들어가서 체결되는 건 뭐 4만 조, 5만 조 이래도 거르시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게 뉴스가 나왔거나 그랬으면은 나는 따라 사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거다? 거의 내가 보기엔 7, 80%는 뻥카야. 안 사나 그래서. 근데 그때 걸어놨는데 뉴스가 나왔다. 그럼 바로 사지. 아니면은 매도였는데 오히려 그걸 잡아먹고 쌓여있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있어야 돼. 그냥 이유 없는 종목에 그냥 걸어놓고 시간에서 뭐 3%, 4% 갔다가 나중에는 또 보합 가는 거 많거든. 음봉 가는 거. 그거 다 장난치는 거야. 어디 뭐 리딩방 같은 데서 A라는 종목, 야 이거 우리가 미수 풀에서 쌓아놓을 테니까 단일가에 험에서 넣을 테니까 팔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들, 뉴스나 재료가 있고 수급이 있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는 거고.
다 우리가 거래대금 터진 종목에서 매매하는 이유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밥 타임이야. 배고프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A few moments later. 제가 어제 또 대한금붕어가 튀어나와가지고 어제 손실이 크게 났잖아요. 그 일지를 올렸으니까. 네. 어제 여자친구랑 진짜 크게 싸웠거든요. 싸웠어? 왜냐면은 그 전에도 제가 이제 한 300만 원 넘게 거의 400만 원 가까이 손실이 한번 난 걸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러고 바로 현대임스로 복구를 했는데 또다시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원칙을 선언을 한 거죠. 근데 그러고 또다시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니까 이런 사람과 어떻게 내가 같이 미래를 할 수 있겠냐, 불안해가지고. 왜 사람이 다른 거에는 다 신중하고 충동적이지 않은데 손실에 있어서만 왜 그렇게 충동적인 사람으로 변하냐, 아 나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같이 하기 힘들다, 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났어요. 근데 저도 들으면서 좀 저한테도 속상한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아직까지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 하고 혀만 길고 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책을 말해봐라 하는데 대책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아무리 원칙 매매 한다 얘기를 해도 그 과정을 지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주식이 뭔가 원칙과 변칙 사이에서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기면은 원칙이 되지만 패배할 때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고수가 되기 전까지는 그 원칙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지키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아 동조 싸운 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다 네 탓이야.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탓이기 때문에. 내가 여자다? 니랑 안 살아. 병신이 맨날 금붕어처럼 하루 벌고 하루 쳐날리고 눈깔 돌아가고 딱 매매일지만 봐도 네가 보여, 병신 같은 게. 네 감정 컨트롤이 안 돼. 이런 애들이 주식 하면 안 되는 거야. 뭔가 딱 삔또가 상하는 게 보여. 이게 딱 그게 보여, 매매일지만 봐. 근데 이 평소에 얘는 주식 빼곤 다 잘해. 왜 그럴까? 난 재수 씨 마음을 이해가 가. 그 까르띠에 반지 엄청 고민하면서 샀지? 너 어제 하루 까르띠에 반지 샀어? 버려 새끼야. 가지라고.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몇 년 동안 사달라는 거 이번에 사줬지? 너 어제 하루 몇 시간 만에 이 까르띠에 반지야? 그 클릭줄로. 난 이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런 거에. 난 재수씨 마음 충분히 해요.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손가락 잘라 그거. 대, 갖다 대봐. 손가락 대. 대. 갖다 대. 잘라야 돼, 이씨. 오늘 DS야. 국장 합격이다. 아, 예. 뭐 어디 런던 가냐? 아니, 그 오늘 좀 잘해보려고 빨간 티를 입었는데 쉽지 않네요, 저는. 팬티는 빨가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밥 먹고 올게요. 아까도 여전히 좀 미련이 좀 남으신 것 같아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기법이라던가 뭔가 나한테 주식에 대해서 아 이거 1 더하기 1이면은 너는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좀 확신을 뭔가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전 그런 건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1 더하기 1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를 하신다면 계속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명확한 자기만의 힘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거 또 지금 입만 사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너가 이론은 박사야. 이게 왜냐면 금붕어의 시절이 아주 길었기 때문에. 지금 근데 강남 사시잖아. 네. 강남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월세야, 전세야? 지금 월세로 살고 있어요. 월세 얼마야? 월세 100만 원. 찾아보면 빌라 싼 데 있어요. 그런데 전세로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럼 고정 비용이 줄어들잖아. 네, 맞아요. 본인이 진짜 길게 가려면은 나는 그런 비용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그 3,000원 갖다 버린 건데. 맞아요. 그럼 월세 100이라도 안 나가면 얼마나 좋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주식에 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못 꽂혔어 이렇게. 유학 갔다 온 거 맞아요? 왜 이런 생각을 못해 근데? 좀 충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잘할 것 같아가지고. 왜? 금붕어들끼리는 이게- 통한가? 아, 그렇죠. 이게 붕어들끼리만의 그 뇌 사고 회로가 있거든요. 아, 그래? 왜냐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 주식을 접하고 너무 그 본인의 이상이 크니까, 그 뜻이 크니까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손실이 나도 난 언젠가 잘 될 거야.
난 언젠가 뭐 월천, 뭐 나도 뭐 몇 억 이런 트레이더가 되면 한 방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런 꿈을 꾸면서 달려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감각과 동떨어진 게 이게 종잣돈이고 진짜 큰 돈인데 이거를 자꾸 비중 때리려고 그러고 풀베팅 때리려고 그러고 내가 날린 게 있으니까 리딩방에 날렸으니까 아 빨리 되찾아와야겠다. 거기서 잘못된 걸 배워도 지금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옳은 걸 배우니까 여기서 내가 잘 배워서 배팅만 크게 하면 금방 되찾아오겠다. 아마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정확한가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일단은 그 돈을 어디 넣어두기가 싫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 네. 돈이 묶인다가 생각을 드니까 내가 그렇죠. 이거를 굴려서 돈을 더 불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 돈이 있으면 벌 것 같고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매매하는 거 오늘 일찍 오셔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보다 조심히 매매하시고 섬세하게 매매하시고 진짜 그 누구보다 몸 사리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니까 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근데 이게 본인의 아예 현실 감각의 삶에 배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투자해야 될 때는 명확히 투자를 하지만 승률이 낮은 곳에는 절대 무리하지 않고 일상생활도 최대한 아끼고 검소하게 살아가시고 근데 이제 동반자와 함께 미래를 꿈꾸신다 하셨으니까 아 이걸 내 미천으로 삼아서 빨리 가야지 하시면 정말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아까 듣다가 너무 공감되는 말이 있는데 그래. 고정비를 진짜 줄여야 돼요. 제가 이제 대전에 살 때 저는 이제 생활비 깡통이라는 개념을 몰랐는데 이제 선배님이 이번 달 수익 보시고 이제 이거는 생활비 깡통이다. 너는 한 달에 300 벌어도 여기서 이만큼 나가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그리고 전업은 확실한 거는 저는 진짜 전업은 1000만 원 이상 벌어야 전업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봤어요. 제 카드가 이제 어디로 나가는지. 이제 그 순간에 다 끊고 끌고 나가는 고정비가 많이 없다 보니까 옛날이랑 그냥 아예 심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매매할 때도 좀 더 편해지고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전업의 기준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의 기준은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0만 원을 1000만 원 3번 만들면 그 전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빠른 매매라서 네. 그래서 만약에 종배 쪽을 하면은 저는 이제 100만 원을 이제 한 달마다 100을 맞춰놓고 2, 300을 만드는 걸 3번은 성공하면은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진짜 고정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이런 목표랑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업 투자자 자체가 심리적으로 쫓기면은 될 것도 안 돼. 디엔서가 너무 좋은 말을 해줬다. 진짜 심리가 쫓기면은 되다가도 다 안 돼서 무조건 줄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블로그의 모든 매매일지를 다 보고 있거든. 네프콘 성공이들. 네. 보면은 잘 이제 벌다가 하루에 다 날리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돼. 생각보다 많네요. 아니 잘 벌다가 그러니까 그날 빨리 칼 손절을 해야 되거나 근데 그걸 오히려 추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 번 또 살려준 기회가 있을 수가 있겠지. 방치리 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야. 추세가 깨졌고 수급이 이탈이 되고 시황이 빠지는데 시황이 반등할 거야. 외국인이 지금 팔지만 이따 다시 들어올 거야. 기관이 지금 들어올 거야. 지수는 올라갈 거야. 내 종목에 돈이 들어올 거야. 이거 물타기 하면은 저번에 한번 반등 나온 게 있으니까 뒷발차기 나오겠지. 이러면서 별의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단타로 들어갔는데 이게 비자발적 스윙으로 가면서 존보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원칙 매매로 해야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이제 당이 훅 떨어집니다. 여기서 끝내자 이제. 할 말 있어? 아니 없습니다. 없어? 자, 마무리는 뭐로 할까요? 소공력 홀로서기로 하시죠. 그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러면은 마무리는 성공이의 홀로 서기를 응원합니다. 성공력 가즈야. 요걸로. 자, 하나, 둘, 셋. 성공이의 홀로 서기를 응원합니다. 성공력 가즈야!